개, 그리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독스 앤 더 시티. 안녕하세요. 히코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스앤더시티 청취자 여러분. 요즘 날씨가 너무 좋죠? 완연한 봄이 온 것 같아요. 야외 활동하기 딱 좋은 봄 날씨 맞죠? 요 며칠 비가 오면서 여름으로 가려는 날씨를 조금 붙잡아준 것 같아요. 그래도 금세 여름 올 테니까 우리 모두 봄을 잘 즐기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그런 의미에서 예쁜 꽃과 나무로 힐링을 전해주는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헌혈견협회 회원이자 헌혈한 이력도 있는 예쁜 가루공주님이랑 그리고 미수의 보호자이기도 하신 예술 원예 체험 힐링센터 라니언의 라니쌤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니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라니쌤. 제가 라니쌤이라고 소개를 드렸잖아요. 저희 독스앤더시티 청취자 여러분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양평에서 치유농장 겸 원예치료센터를 하고 있는 라니라고 합니다. 원래 이름이 권자 란자인데 이름을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대상자들이. 그래서 제가 좀 쉽게 부르도록 이제 청소년들도 많이 있고 유아들도 많이 있다가 보니까 그래서 얘들아 선생님 만날 때 라니쌤 하고 불러 이렇게 했더니 너무 쉽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라니쌤으로 되어서 제 이름은 이제 라니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가루하고 미수 이렇게 자랑할 때는 제가 라니쌤이라고 옆에다가 딱 붙여서 넣거든요. 그래서 라니쌤이 되었습니다. 네. 영원한 라니쌤. 너무 이름이 입에 착 붙어요, 라니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라니쌤이라는 단어가 되게 따뜻하면서도 되게 부드러운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우리 라니쌤이랑 너무 찰떡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이 이름이 사실은 이 이름이 사연이 많아요. 저희 부친께서 돌아가셨는데 작고하셨는데 부친께서 이제 시골에서 사시다 보니까 이름이 전부 다 세자잖아요. 성하고 그렇죠. 세자인데 가운데 자를 빼먹으셨어요. 그래서 이름이 가운데 자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권란이 된 거예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인스타그램을 찾아보다가 라니쌤 저는 라니쌤으로 먼저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분 성함이 궁금하다라고 했는데 권란자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세대 이름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의 예쁜 한 외자 이름?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이분 너무 핫하신데?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 집에 동생들도 그렇고 외자가 있어요. 그래서 외자 이름이 어떻게 보면 그 옛날에는 조금 생소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셔서 맞아요. 제가 또 이렇게 원예라든지 나무를 가지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름을 참 잘 지어주셨구나 하고 뒤늦게 감사하고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름 따라 간다고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란이라는 이름, 그 뜻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자는 원래 다른 뜻도 있겠지만 우리가 난초할 때 란도 어쨌든 한글로는 란을 쓰잖아요. 약간 그런 길로 이끄신 게 아닌가. 맞아요. 그게 란초란이 맞고요. 진짜요? 네, 그게 란초란이고 사실은 저는 난초를 그렇게 즐겨하거나 난초를 심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까다로운 식물이거든요, 난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름하고 따라간다 그러면 다들 난이니까 난초를 키우지 않나 그러는데 제가 이제 난초는 못 키우고 나무는 좋아합니다. 나무와 꽃을 좋아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와 있는 곳이 녹음하는 장소가 라니원이에요. 제가 보통은 홈 레코딩 방식이어가지고 그 인터뷰 게스트분들이랑 집에서 녹음을 하거나 아니면 줌을 통해서 녹음을 하는데 오늘은 제가 양평 라니원에 와 있습니다. 멀리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라니원에 왔는데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래요. 저희 초코랑 코코가 유난히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왔을 때 여기를 뭐라고 하죠? 식물, 그렇죠. 분재
분재 식물원이죠. 분재 식물원이 실내에 있는데 그 문을 딱 여는 순간 저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그 청명한 향기? 이게 막 되게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맡아본 경험이 없는 그런 향기, 그리고 진하지도 않으면서 되게 촉촉하면서 수분감이 넘치는 그런 그렇죠. 향이 은은하죠. 네, 들어오면서 눈앞에는 초록이 막 가득하고 또 저희 강아지들이 후각에 예민하지 않습니까? 너무 여기를 막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즐기는 모습을 보고 이게 너무 좋다. 강아지들의 천국이구나. 가루랑 미술은 너무 좋겠다. 그렇죠.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제가 이 강아지도 그렇지만 반려견을 옛날에는 좋아하진 않았어요. 사실은 제가 트라우마가 있는 게 동생이 어릴 때 강아지한테 물린 경험이 2번이나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걸 본 상황에서는 나는 강아지는 너무너무 무서워라고 하는 무서운 존재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양평으로 오게 되면서 우리 가루를 이제 2개월 때 만나게 됐어요. 이제 남편이 데리고 와서 이제 키우게 됐는데 너무 순하고 이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식물원에 이렇게 돌아다닐 때 보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도 그 신선함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한결 더 느끼게 되었죠. 좋습니다. 저희가 라니쌤 이름에서 설명을 시작해서 끝은 가루로 끝나.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제가 라니원에 왔다고 했잖아요. 라니원을 좀 사실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라니원은 자연물, 자연물이라 그러면은 모든 자연에서 나는 소산물을 말하는 거죠. 자연물을 활용해서 대상자들과 소통하면서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은 심리치료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단지 그 매개체가 식물인 거죠. 모든 자연물인 거죠. 식물을 이용한, 통한 심리치료. 네네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한 게 건국대학교에서 1983년도 이후에 건국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원예치료 프로그램하고 원예치료 연구회가 시작되면서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서 활성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교직 생활을 25년 동안 했었는데, 교직 생활을 하면서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육복지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이제 저소득층 아이들하고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 아이들하고 통합해서 이제 예체능 프로그램이라든지 아이들 감성 심리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원예치료를 알게 되어서 그때 이제 건국대학교 가서 그 자격증을 따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2010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퇴직하기 전에 그렇게 하면서 해보니까 아이들한테, 요즘에 아이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격적으로나, 왜냐면 한두 명밖에 안 키우다 보니까 내 아이가 최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키우게 되면은 아이들이 사실은 뭐 다시 말하자면 다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다 그렇진 않지만은 그 퍼센트가 옛날에 비해서 배려감이라든지 양보감이라든지 책임감이라든지, 그리고 또 내가 뭔가를 해내고자 하는 완성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친근하게 이제 심리 치유를 통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 중에 제가 미술 치료도 하고 음악 치료도 이제 교사이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접해봤는데, 그 중에서도 원예치료, 그러니까 식물을 가지고, 자연물을 가지고 하는 활동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논문도 좀 많이 쓰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제가 더 공부를 하게 되면은 원예치유 프로그램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석박사 과정도 지금 이제 원예치유 프로그램으로 지금 이제 완료를 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맞아요. 이 말씀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너무 아이들에게 친근한 말투를 가지고 계시다. 그 이유가 원래 전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래 전공이 유아교육에서 시작을 하셨고 또 교직에서 몸을 담으셨잖아요. 그러고 이제 아이들을
뭔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이제 식물을 활용한 치료를 네. 알게 되었고 다시 이제 길을 이쪽으로 가게 되신 거죠. 근데 여기서도 사실은 또 아이들, 물론 성인들도 있지만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니까 기본적으로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대상자가 요아에서 넘어가서 이제 센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대상자가 확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도 있게 되고, 그 다음 청소년도 있게 되고, 그리고 일반 이제 성인들 중에서도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힐링 프로그램도 하게 되고, 또 학부모님들 이제 부모 교육 프로그램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2의 직업을 제가 근데 퇴직을 조금 일찍 했어요. 50세에 퇴직을 했는데 퇴직을 하면서 이제 느꼈던 거는 뭐냐면 꼭 유아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식물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많이 느끼게 되고, 또 실제적으로 제가 체험을 하고 또 대상자들을 만나고 또 여러 분야의 연령들, 다각층의 연령들을 만나다 보니까 정말 이게 식물을 활용한 치유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치유농업이에요. 그래서 치유농업을 또 접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 농장이 치유농장으로 이제 작년에 이제 양평군에 사는 이제 그 치유농장 프로그램에 제가 같이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치유농장으로 이제 같이 지금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제가 라니쌤을 거의 한 작년부터 알게 됐는데 되게 바쁘셨어요. 인스타그램 봐도 전시도 하시고 네. 아까 말씀드린 논문도 쓰시는 것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식물 관련된 프로그램도 하시고 농장도 운영하시고 정말 다각도로 바쁘시잖아요. 최근에 끝낸 프로그램 중에 뭐 소개할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작년까지 이제 올해 신학기라서 지금도 시작하는 게 있고 한데, 제가 한 4년 동안 하는 학교가 있어요. 한 학교가 있는데 이제 학교 이름 말하기는 좀 그렇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발달장애 아이들 청소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하고 많이 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4년 차로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 아이들이 활동하면서 한 회기가 돌아간 거예요. 1학년부터 시작을 해서 3학년까지 하고 이 3학년 아이들이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이제 중학교 아이들이었는데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어쩌다가 만나게 되었어요. 길에서. 이제 우리 가루하고 미수 데리고 운동하러 갔다가 여기 양평에 보면 갈산공원이라고 있는데, 그래서 운동하러 갔다가 만나게 됐는데, 선생님, 근데 그 아이가 발달장애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순박해요. 조용하고. 그래서 전혀 말 이렇게 뭐 열심히 하거나 즐겁게 하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굉장히 명랑하게, 선생님, 저 양평고등학교 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3년 동안 뭐 매일은 안 만났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꼭 만나서 1, 2학기, 거의 3년을 이제 교육을 같이 이제 실행하면서 만났었는데, 그렇게 저를 알아봐주고, 선생님, 제 나무 심은 거 잘 자라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자라고 있어. 왜냐면 이제 아이들이 자기 집에 못 가져가는 경우는 저희 농장이 이제 크다 보니까 농장에 이제 맡겨놓고 간 아이들을 또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면 찾으러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걸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보통 일반 청소년하고 좀 다르게 아이들이 굉장히 순박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때가 안 묻었잖아요. 그래서 그 웃음을, 미소를 지으면서 선생님, 저 식물 좋아하게 됐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이 아이들한테 작지만 희망을 좀 주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원예치유라든지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단발성으로 1회기씩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한 20, 30회기 정도 이렇게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많이 변화되는 걸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또 일반 청소년이든 일반 아이들도 식물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많이 접하게 되면 아이들이 정서상으로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리고 또 뭐가 많이 좋아지냐면은 대상자에 대한, 그러니까 나 외에 타인에 대한
존중감이 많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식물을 곱게 그죠, 예쁘게 또 멋지게 길러야 된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사람에 대한 존중감도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라는 게 요즘에 이제 그 아이 만나면서 다시금 뿌듯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 되게 좋은 기억은 잘 안 잊혀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을 때 좀 힘들 때 가끔 그 어렸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되었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약간 위안을 받거나 힐링을 받거나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아마 그 친구한테도 라니쌤이 그런 순간 중에 하나지 않을까. 되게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라니쌤하고 부르더라고요. 너무 좋으셨겠어요. 행복했어요. 그것도 멀리 있었는데 라니쌤하고 부르는데 이 라니쌤이라는 게 정말 의미가 있구나. 그죠. 이게 그냥 아는 사람이면 알아도 지나칠 법한데 멀리 있는 거리에 굳이 내가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이 사람을 불러서 뭔가 말을 하고 싶을 만큼의 그런 의지와 열망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라니쌤이 그 친구한테 많은 정서적으로 힘이 되고 많은 추억을 남겨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맞아요. 저도 이제 어릴 때 시골에서도 많이 자라고 또 결혼하면서부터 이제 낯선 서울로 제가 사실 시골 살다가 서울로 이제 결혼하면서 올라왔는데 도시에서 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아이들한테 식물을 접해주는 게 안타까웠었거든요. 저희 자녀들한테도 사실 저희 큰딸이 이제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큰애가 아토피하고 천식이 좀 심했었어요. 그래서 천식이 심했었는데 그때 당시로는 기계적인 뭐 가습기라든지 이런 거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수경재배나 식물을 통해서 좀 많이 도움을 얻고자 했었어요. 그래서 원예치유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그거였어요. 식물을 통해서 한번 우리 아이들한테도 좀 접목을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수경재배를 집 안에 많이 이렇게 배치를 구석구석에 해놨는데 그게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 큰애가 아토피하고 천식을 많이 이제 극복하게 됐죠. 와, 도시에 살면서도 집안에서 그런 환경을 조성해가지고 그걸 도움을 받으셨다라는. 네네네네네. 이거 진짜 꿀팁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2의 직업을 하면서도 그게 또 더 도움이 됐거든 것 같아요. 왜냐면 증빙 자료잖아요. 네네. 내 자녀를 키우면서도 느꼈고 또 네. 논문을 통해서도 아이들하고 이렇게 지내면서도 그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암암리에 아니면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거 좋더라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증명 자료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예치유 프로그램을 더 애착을 가지고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진짜 아토피는 낫는 게 너무 어려워서 맞아요. 병원도 진짜 오래 다니고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이들이 되게 고통이 심하잖아요. 맞아요. 부모님도 너무 막 애가 타고 근데 이런 수경 재배 이런 게 도움이 된다니까 이거 진짜 꿀팁이네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저희 이제 실내 체험장에는 이제 수경 재배를 많이 놓은 이유가 굳이 뭐 가습기라든지 이런 걸 놓지 않아도 그 식물을 통해서 또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 센터에 와서 활동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이제 수경 재배는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저는 또 시약을 넣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깨끗하게 씻는 부지런함. 그래서 시약을 넣어서 하면은 더 오래 가고 더 잘 자란다라고는 해요. 근데 저는 시약을 쓰는 것보다 시약도 어떻게 보면 공중에 휘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자연 그대로 서울 같으면 아리수고 양평 같으면 양평 천연 물이 너무 좋아서 그 물 자체로도 가습 효과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경 재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방금 든 생각인데 여기 식물원이 약간 그 수경 재배의 느낌 같은 환경인 거잖아요. 네네네. 수분감이 넘치고 그 식물들이 뿜어내는 좋은 산소들이 있는. 근데 제가 아까 들어갔을 때 너무 좋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집안에 계속 상시로 있으면 진짜 그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더 하나 팁은 우리가 식물을 심을 때 그래서 보통 가정에서나 우리 이제 주택 사시는 분들이나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배양토라든지 영양분이 많은 흙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또 분재를 취미로 교사 생활하면서 분재를 좀 하게 되었는데 이제 분재 선생님한테 배운 게 뭐냐면 마사토의 좋은 효과. 이제 마사토는 식물을 생장하는데 아주 막 열렬하게 응원을 해서 식물이 잘 자라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청량감이 있어요. 식물이 또 그렇다고 안 자라진 않아요. 그게 준하는 영양제도 넣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깨끗한 마사토에다가 심게 되니까 꿉꿉한 냄새가 안 나고 청량감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들어갈 때 이렇게 청량한 느낌이 든다라고 네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예. 음. 그래서 저는 많은 뭐 전문가들도 계시고 하겠지만 저는 좀 걸러서 저만의 노하우는 되도록이면은 배양토를 쓰지 않고 식물도 깨끗하게 키워서 실내 안에서도 청량감을 가질 수 있도록 사실은 이제 배양토를 넣으면 잘 자라요. 그런데 이제 벌레도 많이 끼어요. 잘 자라는 예, 왜냐면 영양분이 많이 있다라는, 그렇죠. 과다하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영양분을 조금 덜 주고, 우리 요즘에 힐링 하는 게 뭐냐면 건강으로 날씬한 몸을 만들자, 다이어트 하자, 막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식물한테도 너무 비대하게 영양분을 많이 주는 것보다 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줘도 식물은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집안이나 실내나 실외나 또 이 식물원도 마사를 깨끗하게 씻어서 올리게 되니까, 분해 올리게 되니까 식물 자체에서 나오는 청량감도 있는 데다가 흙에서 나오는 정화되는 그런 깨끗한 느낌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작년에 올해 초에 전시회도 하셨잖아요. 네네네네. 전시회 얘기 좀 들어볼게요. 아, 네. 제가 이제 양평에 온 지 지금 만 4년 정도 됐는데, 뭐 자랑이라고 하면 자랑이고, 그런데, 왜냐면은 양평 토박이는 아니에요. 네네. 제가. 그런데, 이제 식물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물이 있는 곳을 찾다가 보니까 양평이 물 맑은 양평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물도 많고, 물도 좋고, 그래서 양평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아니나 다를까 가족하고 협의해서 또 집도 같이 건축을 하게 되어서 바로 이제 식물원 옆에 집도 짓게 되고, 그래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좀 목소리도 좀 그렇잖아요. 좀 적극적인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이렇게 뛰어다니고 많은 분들하고 사귀고 또 아름아름 또 활동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이제 인지도도 있게 돼서 알게 되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이제 부각을 조금 나타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세미원, 그 이제 경기도 국가정원 1호 국가정원인데 세미원에 이제 상임이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원에서 이제 전시회를 이제 겨울에, 사실은 보통 사람이 많이 오는 계절에 전시회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분재라고 하는 게 조용한 식물이에요. 요란한 식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분재 자체도 좀 이렇게 단아하고 그윽한 맛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분 안에서 오랫동안 키웠던 식물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소품 분재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평생교육원에서도 강의도 하고 또 일반 이제 학생들한테도 이제 체험 활동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거쳐오면서 이제 전시회를 좀 하게 됐어요. 요청도 있었고 또 제가 또 의도적인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겨울에, 그것도 추운 겨울에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정말 좋았던 게 추운 겨울에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막 흥이다 하고 북적북적 하는 것보다 간간히 오신 분들이 그래도 그 2월인데도 한 200명 정도가 오셨어요. 와, 많네요. 일주일 채 안에 한 5일 정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굉장히 그분들이 오셨다가 보시고 가시면서 너무 좋다고, 이 겨울에 이렇게 순이 자라고 깨끗한 실내에서 자랐기 때문에 잎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가, 작은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는 거 보니까 너무 좋다고. 이제 사실은 뭐 멋지고 더 고가의 분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또 지내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어울리는 소품 분재를 좋아하게 돼서 소품 분재를 하게 됐는데 너무 앙증맞고 이쁘고 단아하다는 걸 느끼니까 이분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세미원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게
추운 겨울 2월에 전시회를 그렇게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그때 선생님 너무 바빠가지고 음. 원래 좀 더 일찍 뵙고 싶었는데 그때 너무 바빠서 그게 좀 끝나고 나서 봅시다 이렇게 네.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겨울에 양평에서 전시회를 양평에서 한 거죠. 네네네. 양평에서 하는데 200분이나 오셨다는 거는 진짜 흥행에 성공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많이 오셔야 되는데 그래도 겨울 치고는 많이 네. 오셨어요. 아, 그리고 그 분진하는 게 사실은 되게 희소하잖아요. 맞아. 되게 뭐 눈에 잘 보이는 화려한 꽃나무 이런 게 아니니까 약간 어쨌든 마이너 쪽인데도 그렇게 200분이 추운 겨울에 차를 끌고 거기까지 오셨다는 거는 전선 흥행에 성공한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서 제가 그 나무를 소품 분재라 그러면 다들 어려워해서 작은 나무 예술가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모든 이제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이나 저도 또 배운 우리 교수님 이제 은사 교수님한테도 작은 나무 예술가로 할래요라고 해서 이제 그걸 명명을 해서 하는데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렵지 않고 네. 친근하면서도 좀 예뻐요, 이름이.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짓게 된 이유는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이제 그 위클래스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는 중에 아이들하고 분재 수업을 하게 됐는데 향나무 수업을 하게 됐었어요. 미니 향나무 수업을 하게 됐는데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작은 나무에서 향기가 나요. 근데 사실은 향나무니까 향기가 나요. 근데 당연한 건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네들이 작은 나무 예술가라서 그래. 어쩌다가 나온 말이었는데 그 말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벌써 그게 한 3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그 아이들도 사실 위클래스 아이들이 좀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참 고마움을 많이 느낍니다. 벌써 졸업한 아이들, 대학교 간 아이들도 있고 사회로 나간 아이들도 있는데 선생님 작은 나무에서 향기가 나요. 그 소리가 굉장히 아직도 내리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박사과정 논문에도 작은 나무 예술가를 지금 네. 주 메인으로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너무 시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역시 이 문학적인 감수성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 라니원에 바깥에 실외에도 나무들이 많고 실내에도 있는데 실내는 정말 너무 많아가지고 설명을 다 못할 것 같고 바깥에 아까 저한테 소개를 조금 해주셨잖아요. 나무도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사실은 이제 이게 시골로 왔잖아요. 시골로 서울에서 살다가 이제 시골로 왔는데 노는 땅을 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김천에서 나는 복숭아 나무가 있어요. 구상백도 나무라고. 그래서 그 나무 묘목을 한 50주를 구입을 해서 이제 이사 와서 터 가꿀 때 심었어요. 이제 2년생 된 나무를 심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50주를 심고 첫 해는 꽃도 안 피고 아무것도 안 피더라고요. 왜냐면 양평이 추워요. 그래서 실패했나 보다 그랬는데 우리 이제 은사님께서 1년 지나봐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좀 신뢰성이 가더라고요. 왜냐면 어쨌든 교수님이시니까.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1년 지났는데 첫 해는 꽃도 안 피고 아무것도 안 피더니 1년 지나고 2년째 될 때부터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그래서 작년에는 양평이 좀 냉해가 있어서 조금 소산물이 좀 적었는데 그 전해에는 이 22년도에는 제가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와. 왜냐하면 저는 농약을 안 쳐요. 실제로 이 복숭아 열려서요. 열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팔았다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오신 분들이 사가겠다는 거예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뭐 허가는 다 제가 이제 통신 판매라든지 이런 것도 다 허락을 받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제가 이거를 팔아도 되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나 맛있다고 하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나무 키우는 법도 제가 분재를 하다 보니까 안전뱅이 기법이라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작은 나무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7년생이 다 돼가는데 일반적으로 큰 복숭아 나무가 아니고 나무가 7년 정도 되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나무가 작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작게 키워서 소산물이 아주 땅땅하게 짱짱하게 그래서 복숭아가 굉장히 저희 거는 아삭아삭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특이한 농법으로 이제 키우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좀 잘 되면 이제 특허도 한번 내볼까? 좋은데요. 응원해주세요. 안 그래도 아까 전에 나중에 복숭아 열리면 복숭아 이제 종이 싸고 이런 하러 오라고 했잖아요. 꼭 와야겠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 복숭아가 이렇게 뭐 시중에 파는 뭐 화려하고 멋지고 이렇게 과즙이 많고 이렇게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농약을 전혀 안 치기 때문에 농약도 안 치고 비료도 이제 천연 비료, 키토산이라든지 이런 것만 주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나무 자체도 그렇고 열매도 정말 천연 같아요. 천연 그 자체이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보기보단 작네? 그래도 먹어보니까 이게 옛날에 고향의 맛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이렇게 크게 네.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네. 집집마다 뭐 네. 복숭아나무, 뭐 맞아요. 감나무 뭐 이런 거 맞아요. 어머. 키웠던 그런 세대의 맛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 가루도 좋아해요. 가루도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루가 예쁜가 봐요. 복숭아 미인이요. 복숭아 미견. 네. 그리고 옆에 블랙베리 나무도 있어요. 네, 이제 블랙베리 처음 봤어요. 블랙베리는 사실은 이제 블랙베리를 키우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제 복숭아 나무가 작게 키우고 아이들이 체험 활동을 오게 되거든요. 체험을 오게 되면 나무 위에만 이렇게 저는 이제 키 높이를 청소년 키 높이에 맞췄기 때문에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래도 밑에 이렇게 아래에 너무 허전해서 아래에 뭘 한번 키워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블랙베리가 성장이 좋다 하더라고요. 성장도 빠르고 그리고 알도 크고 그리고 신경 안 써도 되고 사실은 이제 나무를 한번 저는 분재만 하다가 이 큰 땅에 심는 큰 나무를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 또 풀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걸 좀 감안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을까 했더니 블랙베리가 굉장히 성장이 크고 빠르고 잎도 커요. 그래서 그 잡풀들을 덮어주더라고요. 그 잡풀이 더디게 자라요. 그늘을 만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아이디어를 해서 블랙베리를 이제 심게 되었어요. 그래서 블랙베리가 이제 막 이제 새순이 나거든요. 이제 7, 8월 되면은 열매가 아주 주렁주렁 열려요. 그래서 복숭아 이제 가져가시는 분들한테 블랙베리 한 바구니씩 이렇게 드려요. 그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베리가 너무 맛있는데 왠지 라니원의 블랙베리는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흙이 굉장히 좋아요. 흙이 양평에 있는 산흙을 다시 부어가지고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굉장히 흙도 좋고 그리고 이제 나무를 심다가 보니까 제가 또 사실은 제가 꽃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꽃은 한번 피면 아름답기는 하지만 금방 시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좀 영원히 가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나무를 좋아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꽃 피는 나무들을 많이 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복숭아 나무 옆에 이제 골드 황금 조팝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황금 조팝이 아니고 골드라게 붙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조금 더 이뻐요. 꽃이. 아까 저희 초코가 거기서 뛰어놀았는데 그 이파리 색이 너무 예쁜 거죠. 이제 그게 황금색. 맞아요. 지금은 봄이니까 그런데 이제 여름에 햇볕을 받잖아요. 정말 황금색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또 꽃도 분홍 색깔, 연분홍 색깔로 아주 환하게 많이 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심은 이유가 꽃꽂이 수업을 하게 되니까 그걸 잘라다가 아이들하고 초등학교 작년에 이제 양평교육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해서 꽃꽂이 수업을 그걸로 다 했었어요. 근데 그거 너무 예뻐요. 그래서 소재도 되고 또 농가 소득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팝도 키우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수국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일반 그 유럽 수국 큰 수국 있잖아 화려한 그런 수국보다는 제가 작아서 그런지 작은 꽃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리산 산수국이라든지 칼조팝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이제 심게 됐죠. 네. 그래서 근데 그 조팝 나무가 두 종류였잖아요. 네네. 하나는 골드 네. 약간 골드 황금색이랑 노란색이랑 연두색이랑 이렇게 되게 오묘하게 섞인 거랑 하나는 약간 가을 느낌 나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오색조팝인데 오색조팝은 사실은 그게 심으려고 심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것도. 근데 아이들이 이제 황금조팝을 갖다 주니까 가서 같이 수업을 이제 꽃꽂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 황금 말고
은은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은은 아이들의 심리가 골드가 은은 없어요. 동은 없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또 찾는 게 있구나. 그리고 또 저는 또 땅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내가 오색 조팝을 좀 심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오색 조팝을 같이 심게 됐죠. 색깔이 너무 예뻐요. 예쁘죠. 조화가 참 좋죠. 네, 두 개가 하나는 봄 컬러고 하나는 가을 컬러.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봄 웜톤, 가을 웜톤. 약간 이런 제가 느낌? 이제 농장을 하면서 이제 치유 농장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필이 했던 게 제가 이제 향나무를 주변에 저희 정원 옆에다가 향나무를 한 100주 심었는데 그것도 꽃꽂이 재료예요. 소재. 그러다 보니 이 세 개가 합쳐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 저한테는 소득도 되지만 또 힐링하는 장소도 되고 네. 보고 또 관람하시는 분들도 편안하고 네, 보고만 있어도 그냥 색깔이 너무 우매해가지고 약간 진짜 힐링이 되는 그런 부분이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초록과 황금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맞아요. 약간 그 황금주팝 나무를 보면 약간 가을의 그 황금 논 같은 느낌도 들고 그 오색 조팝 같은 경우는 단풍나무 맞아요. 느낌도 맞아요. 그래서 여기 계절이 다 있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지금까지는 아이들, 청소년 이런 프로그램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요즘 같은 때야말로 성인들의 힐링이 진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인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노인 인구가 좀 많아지고 또 이제 저출산으로 인해서 이제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이제 아이들 출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강의를 좀 나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치매센터라든지 정신건강센터라든지 또 이제 지체장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노인복지관 이런 데 이제 수업을 나가게 됐는데 치유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양평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제가 의뢰를 많이 받아서 수업을 나가게 됐거든요. 왜냐면은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많이 해드려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취약계층 속에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르신들하고 이제 수업을 하는데 가장 감동이 있었던 것은 제가 이제 측백나무하고 향나무를 이제 제가 많이 키우고 있다 보니까 얘들을 가지고 이제 꽃 수업이라든지 또 아파 수업이라든지 또 뭐 부채 만들기라든지 이럴 때 저희 농장에 있는 이제 자연물을 가지고 자원이라 그러거든요. 치유농업에서는 그 자원을 가지고 와서 수업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넉넉하게 쓰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1차 산업과 2차 산업이 있는데 사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저는 바로 내가 키워서 내가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넉넉하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풍성하게 쓰시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 잘했구나. 내가 농장을 미래를 보고 했구나. 맞아요. 꽃 같은 경우 꽃 수업, 아까 아파 수업 뭐 이런 것도 말씀하셨지만 꽃 자체가 뭐 시장에서 달려도 비싸니까 맞아요. 고가죠. 어디 가서 뭐 배우려고 하더라도 재료값이 만만치가 않은데 그렇게 풍성하게 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뭔가 여유가 느껴지고 또 많이 만들면 또 선물도 해줄 수 있고 맞아요. 이러니까 맞아요. 되게 기분이 좋은 그래서 저는 수업을 나갈 때 보통 회차 수업을 하게 되면은 거의 한 3분의 2, 거의 한 5분의 4 정도는 저희 농장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저도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이제 그쪽 기관에서도 굉장히 풍성하니까 좋아하시고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에피소드가 뭐냐면은 겨울에 꽃 수업을 나가는데 꽃꽂이 하려고 우리 향나무, 측백나무 잎을 좀 잘랐어요. 많이. 사실 겨울에는 잎을 자르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얘들이 냉해 추운 겨울이라서. 얘들도 추운데 그래가지고 한 몇 나무가 시들시들해요. 근데 죽은 건 아니고 이게 너무 수업을 많이 나가니까. 그래가지고 애들이 아파요. 그래서 같이 저하고 옆에 같이 사시는 분 나무가 죽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업 간다고 좀 많이 잘랐더니 그런 거예요. 근데 다시 소생해요. 왜냐면은 나무는 그래서 나무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나무는 쉽게 죽지 않아요. 정말 인간이 의도적으로 나무한테 가해하지 않은 이상은 나무는 우리 곁에 항상 있어요. 베어내지 않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잎을 좀 많이 잘라도 얘들이 그 잎 주변은 다 떨궈내고 나서 다시 새로운 잎을 또 만들어내요. 그래서 나무를 좋아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얘들이 자기 스스로 자생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우리 요즘의 젊은이들도 현 이 상황들이 우리 경제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상황이 어렵더라도 정말 지택만 하면은 줄기에 지택만 하면은 다시 소생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아, 되게 좋네요. 네, 그래서 땅에 조금, 뿌리를 잘 조금 내리고 철학적이긴 있으면, 하지만. 땅에 뿌리를 잘 내리고 있으면 한겨울을 잘 보내고 나면 봄에 피어오를 수 그렇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나무가 그래서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나무 아이들을 또 작은 나무 예술가들을 많이 키워내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아이들이야말로 그런 생각, 그런 마음가짐을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갔을 때 좀 힘든 일이 있더라도 뭐 그냥 맥주 한 잔 먹고 이겨내고 맞아요. 극복하는 뭐 거죠. 잘 자고 나서 훌훌 털어버리고 약간 그럴 수 있는 약간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그렇게 수업을 가지고 이렇게 재료를 가지고 나가면은 그 이야기를 하세요. 옛날에 우리 집에도 있었어, 이 나무. 근데 지금은 이제 이미 본인들이 노쇠하시고 연세가 많이 드시고 그런 나무들을 볼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풍성하게 한 다발 안고 가시는 거 보고 굉장히 행복해 하시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자부심을 또 많이 느끼게 되고 이제 젊은 이제 학부모님들 수업을 좀 이렇게 나가보게 되면은 학부모님들은 실제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거나 또 키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요. 왜냐하면 한두 명밖에 키우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집 아이들보다 내 아이가 더 잘나야지, 내 아이가 더 우수해야지 그런 강박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강박을 잠시나마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식물 활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식물을 통해서 식물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분재는 뭐 철사 와이어를 감으니까 의도적이라서 싫다라고 하는데 저는 실제적으로 와이어를 많이 감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하는 노하우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정을 해서 나무를 키워요. 전정이 뭐예요? 전정이라는 것은 내가 가는 방향, 나무가 자라고 싶어하는 방향에 약간 가지를 쳐줌으로 인해서 그 옆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자랄 때 엄마가 선생님이었으니까 내 아이도 선생님이 돼야 돼. 아니면은 나보다도 더 잘난 뭐 의사가 되어야 돼. 뭐가 되어야 돼.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잖아요. 꼭 그렇지 않아도 그 길을 아니면은 또 다른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가지를 전정하면서 느끼는 거는 꼭 한 길만 간다고 해서 그게 올바른 길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지를 잘라줌으로 인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틀어질 수가 있는데 더 멋진 나무가 되거든요. 그래서 쭉 뻗은 나무보다 약간 구부러져서 좀 자연미가 있게 자라는 나무가 더 가치롭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무를 이렇게 같이 만들고 예술적 작품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학부모님들도 그러네. 너무 뾰족하게 한 길만 가다 보면 부러질 수도 있고 또 답답하면은 그게 또 끝에 쪽에서는 또 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지를 쳐줌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구부러짐은 근데 유연한 감각을 느낄 수 있어서 그래서 저는 우리 학부모님들한테도 그 나무 수업을 하면서 네, 학부모님도 그렇지만은 일반 이제 교사라든지 교사 연수라든지 이런 게 수업을 할 때도 제가 이제 소품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서 하는 그런 활동들이 전정을 하면서 나무를 굳이 철사 와이어로 감아서 방향을 트는 게 아니고 의도적인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내가 가고 싶어하는 방향을 약간 쳐줌으로 인해서 방향 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무를 이렇게 키워나가게 되면은 인간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사회생활도 약간만 틀면은 더 좋은 곳이 보이거든요. 새로운 길이 네, 그렇죠. 좀 나한테 더 맞는 네, 그렇죠. 제가 교사 생활을 하면서 퇴직을 한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 교사 생활하면은 월급도 뭐 많고 우리 저희 남편이 지금 해가지고 뭘 버냐고 봉사활동 아니냐 그랬는데 사실 봉사활동이에요. 그런데 안정적인 걸 하다 보면은 그 틀에 박혀버리면 사회생활이 조금 편협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회생활 말하자면은 탈출한 거잖아요. 저도 네네. 탈출해서 농장도 하고 저 대상자도 확대되어서 많은 대상자들 연령층을 만나게 되고 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싫다고가 아니고 아이들의 사고를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그 넘어서 폭넓게 볼 수 있어가지고
전정한 나무처럼 옆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아니, 라니쌤 수업은 제가 봤을 때 그 원예, 뭐, 농장 수업뿐만 아니라 약간 인문학 수업, 철학 수업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지금 이제 박사과정을, 심리사회학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생활도 중요하고, 심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이제 논문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또 우리,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한테,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젊은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은, 꿈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면서 완성도 있게 살아가는 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말다가, 하다가 시들어버리고, 하다가 그만두고 이런 게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라도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기둥과 줄기만 있으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근본만 찾으면, 근본만 있으면은, 성공한다. 이렇게 자신하고 싶습니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아까 전에 우리 논문 얘기했잖아요. 네. 라니쌤 이제 논문을 열심히 쓰셔야 되고. 어려워요, 책도 어려워요. 이만큼 읽어야 되는 책이 이만큼 있고, 힘들어 죽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라니쌤 논문 너무 기대가 돼요. 아휴, 큰일 났네요. 너무 기대하면. 저는 사실 이과를 나와가지고 이제 자연계열 논문을 예전에 이제 공부하면서 썼지만, 그러니까 인문학의 이런 논문은 어떤 느낌일까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호기심을 되게 자극하는 논문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저희 담당 교수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인문학이나 철학 쪽은 좀 딱딱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식물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흥미도 있고 재밌지 않을까, 열심히 써보세요 하셨는데, 정말 이게, 남들 박사 논문 쓰셨다는 분들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제가 지금 너무나 힘든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침에 새벽에 농장 문을 싹 열잖아요. 그럼 안개가 싹 끼어 있어가지고 농장 안에서도 맞아요. 그러면은 막 힐링이 돼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여기 저 아까 아침도 아닌데 오후에 문을 탁 열었을 때 청량한 공기와 초록색 식물들 눈앞에 착 있으니까 마음이 착 가라앉으면서 너무 시원하다. 그러니까 온도가 시원하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시원하고 맞아요. 머리가 시원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고 논문을 이제 쓰시는 거잖아요. 네. 매일매일. 힘들지만 좋아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전날 저녁까지 책을 이만큼 읽고 논문을 빨리 써야 되는데 이렇게 고민하고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식물원 문을 쫙 열면 그래 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청소년기에 또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잖아요. 나이가 그 정도 됐는데 그닥 그 성적이 좋은 아이는 아니었어요. 근데 커 나가면서 느꼈던 게 저희 선친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로 봤을 때는 학업 성적도 그렇게 좋지 않고 키도 작고 또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딱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노는 걸 좋아했어요. 오, 반전인데요? 네, 노는 걸 어떻게 노느냐면 친구들하고 아. 여행 가는 것도 좋아하고 산에 가는 것도 좋아하고 뭐 정말 그런 걸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또 그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또 제가 또 많은 걸 얻게 되고 또 교사 생활도 또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회 나가가지고 친구 사기 어려운데 저는 이제 학부 때 만났던 친구들이 아직도 부부 동반으로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친구들을 너무 좋아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심리학적으로 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사귀게 되니까 많은 분들의 마음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역시 길을 걷고 계셨네요. 그냥 몰랐지만 내 나름의 길을 걷고 네. 있었고 나중에 뒤돌아봤더니 이게 다 계획이 돼 있었고. 맞아요. 약간 그게 그런 느낌. 그게 줄기더라고요. 줄기. 그렇죠. 네, 그래서 내 뿌리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하고 돌이켜보니까 내 줄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 가지도 이렇게 한 줄기 방향으로 난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가지를 조금씩 쳐주니까
또 이렇게 재미나게 맞아요. 새로운 어. 모습으로 아유, 너무 멋집니다. 식물 공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주 오면서 식물 네. 공부해야겠는데요. 그 우리 복숭아 딸 때. 우리 가루도 식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2개월 때 저희 집에 왔는데 그때서부터 식물을 안 건드려요. 강아지들이 왜 물을 뜯고 하잖아요. 맞아요. 아까도 보셨지만 우리 가루는 밭에 가서 농장에 가서 그냥 누워있죠. 가만히 앉아 있고 맞아요. 누워 있고 지켜보고 있고 그래서 아니 제가 나를 닮았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 가루가 성향이 조금 느긋해요. 그래서 자연물을 많이 봐서 그런 것 그런가 같아요. 보다. 저는 네. 예전에 초코 어렸을 때 1살 되기 전에 집에 있던 화분을 다 버렸어요. 왜냐면 그 거의 다 그래요. 흙을 다 파가지고 응, 강아지들이 흙 파는 걸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집에 이제 바닥에 식물 화분이 이제 조금 큰 식물 화분들이 한 몇 개 있었는데 잠깐 나갔다 오서 그 화분을 다 파놓은 거예요. 그 식물 다 죽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에 더 이상 식물은 없다. 약간 그랬는데 가루는 아주 어릴 때부터 나무도 많이 보고 뭐 꽃이랑 풀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흙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장난치고 이걸 파헤치고 이런 대상이 아니라 흙도 파헤치긴 해요. 음. 흙을 파헤치긴 하는데 식물에 대한 그런 애착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와 역시 응. 식물 화해농원 힐링센터의 강아지 좋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미수는 어때요? 미수는 이게 미수가 이제 9개월 들어가거든요. 이제 사실은 미수를 데리고 온 거는 우리 이제 지인께서 우리 반려견 거기 같이 있는 이제 리트리버 마을에 같이 계시는 우리 이제 말하자면은 동생이죠. 동생분이 미수를 소개를 시켜줬는데 사실은 저는 가루처럼 착한 리트리버를 데리고 오고 싶었어요. 일단 우리 이거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미수는 이러니까 다들 사람인 줄 알 것 같아요. 자, 일단 가루와 미수는 네. 우리 라니쌤의 반려견입니다. 가루는 골든 리트리버 몇 살이죠? 이제 4살 들어갑니다. 4살 된 공주님이고 미수는 몇 살이죠? 이제 9개월 들어가는 공주님이에요. 네, 둘 다 공주님이고 미수는 장모 치아와 중입니다. 너무 귀여워요. 제가 정말 너무 홀딱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미수 얘기를 해주시죠. 그 미수가 사실은 이제 미수를 데리고 오면서 가루처럼 착할 줄 알았어요. 근데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얘도 가루처럼 좀 순박하고 천연덕스럽게 좀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개구지고 너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전형적인 강아지.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가루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가루 언니를 따라가는구나. 그래서 반려견도 이 반려견 매개치유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지금 또 하나 더 준비한다 그러면 그걸 좀 준비하고 싶은데 반려견을 통해서 치유가 많이 되거든요. 맞아요. 제가 동생에 대한 트라우마를 우리 가루를 통해서 고쳤던 것처럼 이렇게 반려견을 통해서 마음 치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루를 통해서 제가 치유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저희 농장에 이제 발달장애라든지 중증 아이들이 왔을 때 가루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죠. 네, 그런 아이들한테 정말 사랑으로 얘가 다가가요. 맞아요. 동물들을 만지고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이제 힐링을 얻잖아요. 위안도 되고 좀 포근함도 느끼고 사람이 줄 수 없는 맞아요. 감정 치료를 동물들이 해서 실제로 외국에는 심리 치료할 때 맞아요. 강아지들을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는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은 네. 것 같아요. 이제 치유 농업이 시작되면서 이제 많이 이제 확보가 되었는데 정말 아직은 더 갈 길은 좀 멀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안내견이나 뭐 이런 서포터 독들한테조차도 좀 사회적인 시선이 차가운 경우가 많잖아요. 뭐 청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도와주는 청각장애 서포트견,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의 시각장애 서포트 안내견. 이 친구들은 뭐 어디든 다 가야 돼요. 버스도 타야 되고 지하철도 타야 되고 식당도 가야 되고 호텔도 들어가야 되는데 한국은 아직까지 아니 걔가 여길 왜 들어오냐고 그러고 오히려 또 그런 리트리버나 이런 큰 견종들이 많이 그런 서포트 독에 사용이 되는데 이렇게 큰 개를 데리고 다니냐고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 맞아요.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센터를 하면서 농장을 하면서
이로운 점이 그거더라고. 농장 안에서는 자유롭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각 학교에서 온다든지 그래 차를 타고 왔을 때 또 센터에서 그래서 성인들이 왔을 때 정말 맞아주는 게 저보다도 우리 가루가 가서 먼저 꼬리치고 맞이를 해줘요. 그러면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좋죠. 그래서 좀 큰 개를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얘가 가서 앉아가지고 옆에서 그분이 만져주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머 신기하다 이러면서 흥미를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반려견 매개치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건 한번 공부해보고 싶네요. 음. 사실 저는 기존에 임시보호는 초코보다 큰 강아지들을 많이 하긴 했어요. 한 10kg 후반, 20kg 초반대 강아지들을 주로 했었는데 저도 30kg가 넘는 골든 리트리버 대형견을 이제 임시보호하고 키우는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확실히 작은 강아지는 작은 강아지만의 매력이 있고 맞아요. 또 큰 강아지는 또 작은 강아지가 주지 못하는 매력이 있어요. 제가 코코를 데리고 다니면 사람들이 든든하시겠어요. 라든지 얘는 옆에만 있어도 되게 위로가 되겠어요. 맞아요. 얘는 사람 같아요. 맞아요. 얘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거기에서 한술 더 떠가지고 우리 가루는 그럼 미수를 데리고 왔잖아요. 네. 2개월 때 데리고 왔는데 애기잖아요. 네네. 근데 엄마를 떨어지니까 얘가 젖을 못 먹고 오니까 근데 우리 가루가 젖이 부푸른 거예요. 아가씨가. 어머. 그래가지고 저희가 무슨 병이 있나? 이런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다른 강아지보다 모성애가 뛰어나면은 상상 임신을 한대요. 어머. 그래가지고 우리 가루가 미수를 위해서 미수 2개월 데리고 와서 4개월 때까지 한 달 반을 젖을 먹였어요. 우와. 근데 그 젖이 정말 왜 어르신들 말한 참젖이라 그러잖아요. 네네네. 참젖이 나오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우리는 저희가 또 혹시 유방암이라 강아지 그쵸, 걸리는 그쵸. 그건 줄 알고 걱정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젖이 풍덩풍덩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떡하나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 모성애가 강한 강아지가 있대요. 그 강아지들 중에 특히 이제 리트리버 종류가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모성애가 강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가루였어요. 와.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그리고 나서 딱 정확하게 젖 뗄 때 되니까 회복이 되더라고요. 지금 보셨잖아요. 멀쩡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게 사람도 있는데 왜 우리가 모성애가 강하면 아이들 입양해서 많이 키우고 그러잖아요.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골든 리트리버가 정말로 이렇게 귀한 견종이구나라는 것을 새삼 우리 가루를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정도가 아주 넘치네요. 가루는 정말 미수를 젖먹여 진짜 업고 안고 아가씨가.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인데요. 정말 신기했어요. 가루 아니었으면 미수가 적응하기 힘들었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못 먹게 하려고 막 주변에서도 못 먹게 하세요 그러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그냥 놔두세요. 저절로 애기 젖 떼듯이 젖 떼질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얘가 이제 이빨이 나오고 그죠. 치아가 나오고 하니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가루가 이제 안 먹이더라고요. 완전 엄마인데요. 완전 엄마였어요. 그래서 이 강아지들도 이렇게 나보다도 못한 아이를 이렇게 키우구나. 그래서 그걸 많이 느끼게 되어서 그 미수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언니의 젖을 먹고 자라다 보니까 다른 장모 치아보다 조금 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지금 식물에 건드리질 않아요. 얘도 이제 9개월 이제 들어가는데 뭐 땅 파고 이런 거는 흙을 좋아하는 거니까 그런 섭리들은 다 하는데 그래도 식물을 해코지하거나 모를 뜯거나 그런 게 그죠. 강아지들 원래 장난친다, 풀 뜯고 막 이런 거 많이 있으니까. 근데 역시 식물 농장의 강아지들 답네요. 가루랑 미수 에피소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또 혹시 그렇죠.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어요? 이제 가루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신기한 게 대문을 활짝 열어놓잖아요. 그러면은 대문 바깥에 나가질 않아요. 열어놔도.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제 문을 항상 닫아 놓을 수 없는 게 센터이기 때문에 그죠. 손님들도 없고 또 이제 이게 체험하러 오시는 이제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문을 항상 열어 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루가 문을 열어 놓으면은 꼭 대문 앞에서
막 달려가다가도 대문 앞에 딱 서요. 아. 그리고 아빠나 제가 이제 어디 갔다가 강의를 갔다 오거나 이렇게 하면은 뛰어나오질 않아요. 아, 기다리고 딱 있어요? 그 대문 앞에서 딱 서서 문이 활짝 열려 있어도. 우와. 그래서 사실 훈련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뭐, 안 돼, 나오지 마, 이런 것도 아닌데, 어느 날부터 딱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신기하다. 진짜 동네방네 자랑할 만한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 이게 또 다른 또 우리, 가루의 또 특징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좀 한 가지는 안타까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강아지들도 그런지 우리 가루가 잘 움직이질 않아요. 너무 앉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앉아서 사색을 즐겨요. 그래서 햇볕 쬐이라고 내보내면은 마당 한가운데 앉아서 하늘 싹 쳐다보고 마냥 사색을 즐겨요. 그래서 운동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운동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세상 구경하고 하늘 구경하고 초록 나무 구경하고. 근데 이제 미술은 옆에서 막 뛰어다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이름이 좀 특이하잖아요. 네. 사실 이게 미숫가루예요, 미숫가루. 저희 딸이 이제 독일에서 유학하면서 이제 화상, 그때는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가루 처음 왔을 때 가루를 못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화상으로 보니까 미숫가루 덩어리처럼 생겼나 봐요. 이제 보는데 미숫가루를 많이 먹어놓으니까 엄마 걔 미숫가루 덩어리 같이 생겼어? 그러는 거예요. 멀리서 화상을 보면서. 그래, 그럼 얘를 이제 가루로 지어야 되겠다. 미숫가루는 좀 웃기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가루로 지었어요, 이름을. 그래서 이제 가루가 되었고, 이제 미수가 왔는데, 우리 반려견 같이 모임에서 리트리버 마을에서 이제, 뽑기를 했어요. 맞아요. 저도 했어요. 처음 나루? 루루가 뽑혔어요. 우리 이제 세종시에 사시는 우리 이제 친우께서 이제 추천해준 이름이 걸렸었는데, 이게 루루하고 가루 하니까 루자가 되니까, 가루 부르면 루루가 달려오고, 루루 부르면 가루가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그러시더라. 이름을 비슷하게 지으면 구분하기가 좀 힘들다, 강아지들은. 그래서 좀 다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양해를 구하고, 우리 이제 대모님, 루루의 대모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름을 좀 개명을 해야 되겠다. 근데 등록은, 우리 이제 농업기술센터에 축산과에 등록은 루루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명으로는 그래서 미숫가루 생각이 나서 그럼 너는 이제 미숫은 좀 세니까 발음이 그냥 미수라고 하자. 그래서 이제 미숫가루가 됐어요. 맞아요. 미수는 사람 이름으로 해도 예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수 이제 처음에는 못 알아듣더니 요즘 이제 알아들어요. 저는 이름이 저희 초코랑 코코는 비슷하잖아요. 원래 그렇게 지은 건 아니고 제가 초코를 키우고 있었고 코코가 임시보호로 저희 집에 온 거예요. 원래 이름이 코코였어요. 그래서 임시보호하는 강아지 이름을 비슷하다고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코코였는데 입양까지 해버려서 그냥 코스자 돌린 코남매가 된 거예요. 초코코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 집에 오려고 이름이 코코였나 보다. 아유, 그러네요. 그래, 맞아요. 그게 정말 이 인연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인문학 공부를 해보니까 이 인연이라는 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임시보호를 그동안 좀 했지만 한 번도 입양을 고민하진 않았었거든요. 다 좋은 곳으로 보냈어요. 뭐 미국, 캐나다, 독일로 간 친구도 있고. 그래서 저는 임시보호를 계속 해야지 다른 강아지들도 정말 좋은 일 하고 계시네요. 다른 가족을 만날 수 있으니까 나는 그 만남을 이어줄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자. 나 같은 사람도 있어야. 맞아요. 이제 다 강아지들도 다 기회를 얻으니까 입양을 하지 말아야겠다. 좀 마음이 아프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임시보호라고 저는 딱 선을 지었는데 코코가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코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인종하려고 입양을 한 친구인데 너무 건강이 좋아져가지고 지금도 너무 잘 지내고 있고 그래서 오늘 데리고 왔는데 여길 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좋죠. 그리고 가루랑도 이제 조금 익숙해져가지고 아까 가루랑 같이 엉덩이 대고 사진 찍고 얼굴 대고 사진 찍고 원래 가루가 다른 강아지들을 조금 무서워한다고 하잖아요. 이상하게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같은 종류의 큰 강아지들을 무서워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강의도 다니고 그러다 보니 얘를 데리고 많이 다녀야 되는데 다니는 기회가 좀 많이 적었었어요. 왜냐면 이제 집에 있고 농장에서는 자유롭게 하는데 제가 이제 나가는 기회가 좀 적다 보니까
흥강한지들하고 이렇게 대면하는 게 없다 보니까 좀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또 좋아지긴 한 거예요. 그래도 지금 많이 좋아졌네요. 네네. 그래서 가루랑 꼭 만나게 해주고 싶다고. 감사합니다. 코코랑 초코를 데리고 왔는데 너무 잘 지내고 음, 처음에 미수도 약간 겁내가지고 짖었는데 지금은 또 아주 평온하게 있어가지고 보기가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미수도 그래서 미수가 좀 까칠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도 이게 크면서 좀 까칠한 부분이 뭐냐면은 언니 꼬리털 다 뜯은 거예요. 근데도 참더라고요. 아니 저까지 먹어가지고 키웠는데 그러니까. 이 시기가 그런데 또 뭐 다시 뭐 털은 잘 나고 있었으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이 작은 강아지는 조금 가루하고 좀 다른 부분은 귀여운 맛 그리고 또 앙증맞고 크지 않으니까 또 그 나름대로의 또 애교도 많고 그래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마음 같아서는 저도 이제 리트리버를 한 마리 더 키우고 싶고 입양해서 키우고 싶고 한데 제가 이제 강의도 많이 나가야 되고 활동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챙기는 시간이 좀 적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치유 농장이 좀 활성화되고 집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많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반려견 치유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정말 예쁜 아이들을 입양을 한 서너 마리 정도의 입양해서 같이 활동하고 자유롭게 놀고 그러네요. 농장에서 동물 매개 치료로. 네,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싶은 게 또 하나의 또 꿈이 되었어요. 멋지네요. 치유 농장에 동물 치유까지 꿈이 온대할수록 엄청 커지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아유, 그러니까요. 나이가 안 먹어야 되는데 나이는 먹어갖고. 아니에요. 너무 청춘이신 것 같아요. 아, 하고 싶은 게 지금도 너무 많으신 거잖아요. 아, 그게 또 너무 과하면은 같이 사시는 분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 그건 그럴 수 있죠. 그건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본인이 못 따라가니까, 좀 자제하라고. 열정이 너무 넘쳐가지고. 그렇죠. 저희 같이 사시는 분이 퇴직하신 지 지금 2년 됐거든요. 네네네. 지금 이제 한 1년은 아무것도 안 하시더니 이제 올해부터는 조금 좀 많이 도와주세요. 이제 그래서 농장 일도 같이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분이 이제 그 반려견 지도사 자격증도 땄어요. 오, 정말요? 그래서 이제 가루라든지 이런 동물들에 대해서 또 애착을 또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야, 동식물의 완전 전천후네. 그래서 농장을 잘 한 것 같아요. 편안하고. 약간 삶의 만족도가 되게 높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좀 들어오는 수입은 적어도 행복은 합니다. 행복, 확실히 그건 같아요. 행복과 돈, 경제적인 것과 행복감, 어떤 것을 고르느냐. 뭐, 둘 다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죠.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요즘 사회에서는 조금 행복감을 느끼기가 어렵죠. 네, 이게 어려워요. 얻기가 돈 주고 살 수 없는 맞아. 거라서 행복감을 느끼는 게 좀 더 우선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꾸준히 저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줄기가 있으면은 끝까지 갔을 때 그 원줄기를 벗어나지 않으면 살아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이걸 하면서 농장 벌써 지금 제가 퇴직하고 5년 다 돼 가는데 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지만은 그런 걸 기억하기보다는 이렇게 참 행복한 게 기억이 많이 나요. 그걸 보면서 식물이 우리한테 주는 게 효과가 참 크구나. 이게 깨끗이 씻어내는 것 같아요. 그치? 식물도 식물이지만 그 라니쌤의 뿌리가 정말 탄탄한 것 같아요. 뿌리가 탄탄하고 줄기가 탄탄해서 또 그렇게 긍정적으로 느끼시고 또 거기서 또 깨달음도 느끼고 그거를 또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하시고 그런 게 아닐까. 네, 맞아요. 저희 이제 선친도 그러시고 어머니도 그렇고 조금 고지식하세요. 세상에 물든 분들이 아니시고 이제 옛 것에 대한 신중함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챙기시는 분들이셔가지고 허투루 잘하지 말아라라는 게 어릴 때부터 조금 있어요. 사실은 이게 권씨잖아요. 권씨들이 조금 고집이 세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든 부분들은 있었는데 다행히 그런 뿌리들이 흔들리지 않고 자랐기 때문에 아마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사람들이 이것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저 아까 전에 수업 받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농어놓으면 아까 악화라는 것도 있고 뭐 꽃으로 이제 부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꽃꽂이라든지 이런 수업들은 되게 익숙할 것 같은데 원래 이거 하이 농원 이 치유 농원어만 제일 먼저 하는 수업이 아까 삽목. 참목. 예. 그거 설명 잠깐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분재, 소품 분재를 이제 작은 나무 예술가라고 하는 타이틀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가장 기초적인 게 이 식물의 질감을 알아야 되거든요. 식물의 질감을 모르면은 식물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생뚱맞아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식물에 잘랐을 때 느낌하고 또 자른 부분에서 뿌리가 나오는 과정들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그 나무를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이제 자료 논문에서도 삽목하는 게 굉장히 초기에 이제 식물을 접하는 초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치유 농업에서도 가장 근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초년, 나의 어린 시절을 알지 못하면은 치유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게 상담 심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나무의 가장 어린 부분이 새싹이 아니고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얘가 뿌리를 내리느냐. 우리가 새로운 곳에 가면은 저도 양평으로 이사 왔지만 서울에서 양평으로 왔지만 여기서 뿌리 내리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요즘에 말하자면 텃세도 있고 텃세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너무 잘 지내요. 우리 옆집 할아버님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그 텃세를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식물의 근성을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식물 키우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뿌리가 있는 식물은 이미 뿌리가 나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서 뿌리를 뻗을 수가 있어요. 근데 뿌리가 없는 거죠. 이미 나는 자라 있고 이미 나는 성장되어 있는데 어떻게 적응을 하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 아이들도 새로운 환경에 초등학교 지나면 중학교, 고등학교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 가잖아요. 그럴 때 나는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적응을 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럴 때 느낌발을 할 수 있는 게 삽목이에요. 그래서 새순을 잘라서 이제 사실 요즘 시기가 제일 잘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새순을 막 솟아 나오는 새순을 이제 한 5마디에서 7마디 정도 잘라서 밑동을 자르고 그리고 또 이제 좀 안타깝지만 성장점이 위쪽에 있거든요. 그걸 조금 이제 제거를 해주면은 밑에 뿌리가 굉장히 빨리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가지친 이제 새순에 가지를 친 것을 뿌리 내림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분해, 깨끗한 분해. 그러면은 거의 한 90에서 100% 싹이 나와요. 이게 뿌리가 나와요. 그 줄기를 잘라서 네네네. 뿌리를 만들어요. 네네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자라고 있는 식물의 줄기를 띵강 자르면 그 잘라서 버려진 애들은 뿌리를 내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걔도 좋은 흙에다가 잘 그렇죠, 그렇죠. 가지를 치고 성장점을 잘라내서 뿌리를 잘 다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뿌리를 내리고 그렇죠, 그 그렇죠. 안에서 또 자신의 잎을 키워낸다라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치유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른들이 또 청년들이 새로운 직장이라든 새로운 환경에 갔을 때 자기가 이미 나는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적응할까 그런 걱정을 하잖아요. 식물도 적응을 해요. 어떻게 보면 나도 잘려진 거잖아요. 내 집에서 있다가 단독으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뿌리를 내리지? 그러면 이제 그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잘못된 건 잘라버려야 되고 또 내가 욕심 부렸던 걸 또 내려놓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그게 굉장히 접목이 돼요. 저 약간 최근에 저의 상황이랑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회사를 옮겼어요. 회사를 오래 다니던 회사를 옮기고 지금 이제 새로운 회사에서 적응을 하고 있는데 아까 그 뿌리를 내리는 거가 관련해서 그리고 삽목할 때 위에 잎둥을 자른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거 자르는 게 좀 아깝더라고요. 왜냐면 이만큼 성과를 낸 건데 이걸 다시 잘라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근데 제가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제가 그동안 이루어낸 많은 성과와 노하우들을 물론 가지고 갔지만 또 새로운 조직에서 잘 적응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나의 영광을 내려놓고 다시 여기서 새롭게 출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해야지 나도 잘 뿌리 낼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는데 그걸 자르고 있으면서 그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의 치유인가 성인들은 맞아요. 그런 그래서 느낌 들었어요. 아이들 수업할 때도 제가 이제 회차를 단회기차 할 때는 굳이 그런 걸 가져가지 않지만은 여러 회기를 할 때는 이제 프로그램 자체에서도 뭔가 아이들한테 남는 게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일반 성인들한테도 남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삽목부터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인가 봐요. 재작년에는 이제 한국원예치료협회에서 프로그램 그 경진대회를 했었는데 제가 금상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향나무 삽목이에요. 이제 왜냐하면 원주에 그때 큰 불이 났었잖아요. 네네네. 원주에 큰 불 났을 때 그 소방관님들이 그 나무 타 들어가는 나무들을 많이 봤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아픈 마음을 왜냐하면 매 수십 년 키운 나무들이 그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그 나무들이 다 타 죽어갔잖아요. 그랬을 때 그 광활한 그 황량한 그 산의 나무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아픈 마음이죠. 근데 거기에 남아있는 나무가지 하나라도 한 가지라도 푸른 색을 띄었다 그러면은 그 나무가지를 다시 심어서 다시 뿌리를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이제 향나무가 있어서 향나무 가지 삽목하기를 이제 프로그램을 냈었어요. 그래서 그게 상을 받았거든요. 너무 메시지가 그래서 좋네요. 프로그램 자체도 좋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삽목이라는 게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네요. 약간 우리 삶과 맞닿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살면서 아까 얘기하셨던 다시 일어서 그렇죠. 이거랑 너무 맞닿아 있는 게 삽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때와 시간만 맞으면 우리들은 일어날 수 있어요. 너무 좋네요. 근데 이제 겨울에는 삽목하면 좀 살기 너무 힘들어요. 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렇죠. 그래서 요 시기에 삽목하는 활동을 하면은 굉장히 좋고 뿌리 내리면은 굉장히 기분 좋아요. 이게 어린이들이나 청소년한테도 좋지만 삽목은 어른들한테 진짜 좋은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방관님들한테 그 프로그램을 이제 했었죠. 네. 진짜 마음의 치유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식물로 치유하는 게 되게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가루가 난리가 났습니다. 옆에서. 엄마가 뭔가 계속 바쁜 것 같은데 휴지를 지금 왜 물었어요. 지금 저희가 얼마나 녹음했을까요? 얼마나 했을까요? 지금 한 1시간 20분 정도 했어요. 그렇구나. 근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그렇죠. 너무 말씀을 재밌게 잘하시고. 그런가요? 말이 많죠. 아니에요. 이게 제가 편집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잘 슬슬슬슬 수려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역시 베테랑은 다르시다. 사실은 저희의 인연이 저희 지인, 저희 이웃 주민 토비네. 그렇죠. 이제 알려주셔가지고 인연이 닿았고 사실 토비네가 저희 코코의 사연을 리트리버 방에다가 막 맞아요. 얘기를 하시면서 가루맘님, 그러니까 라니쌤이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사연을 보고 되게 마음이 좋았다. 그래서 우리 코코한테 간식이라도 하나 보내주고 싶다. 이렇게 연락이 오셔가지고 알게 됐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라니쌤이 이렇게 좋은 활동들을 하시고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하셔서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 인터뷰가 성사가 됐잖아요. 그렇죠. 인연이 됐네요. 네네. 사람의 인연은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이게 식물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 동물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더 감사한 거는 우리 가루를 통해서 저도 치유가 된 거잖아요. 이게 강아지, 그러니까 개에 대한 두려움이 거의 100%는 아니지만 한 80%는 치유가 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어쨌든 동물은 사람하고 다르게 감정이 없기 때문에 자기 그 방향성대로 가는 스타일이잖아요. 사람은 가다가 이 길이 아니면 안 돼. 이런 뭐 돌아서 할 수도 있고 있지만 강아지 같은 경우는 공격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무서워했었어요. 근데 가루를 통해서 제가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딸보다도 저희 아들보다도 가루가 더 이뻐요. 왜냐면 딸하고 아들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엄마 왜 그래 하고 이야기하는데 가루는 가루 이리 와 그럼 이리 오고 저리 이리 와 지금도 오죠. 그리고 앉아 그러면 앉고 이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물이 우리한테 이게 우리 가루가 저한테 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이라든지 누가 아프다 그러면
아, 정말 가루 같아요. 그래서 어. 감정이입이 되고 금방 그 마음이 뭔지 맞아요. 알 것 같고 맞아요. 가루 같아가지고 내가 키우는 아이는 아니지만 그 보호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도와줄 수 있는 한은 내가 뭐 다는 못 도와줘도 조금 많이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오늘 가루랑 코코랑 이렇게 어울리는 모습 보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아유, 너무 좋아요. 농담으로 응. 가루의 10년 뒤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코코처럼만 건강하게 나이 들면 좋겠다 가루야. 그러니까. 아유, 만져달라고. 지금 좌가루 우코코 우리 루루는 지금 미수는 지금 어르른거리고 있습니다. 만지지 말라고. 저희 아. 친구들이 많이 기다려준 것 같아요. 저희 그러니까. 인터뷰하는 거. 그러면 아유. 코코가 너무 지져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네. 될 것 같아요. 코코야, 이리 코코가 와. 너무 지루해하나 봐요. 코코야, 이리 와. 바다에 가서 놀자. 가자. 놀자. 가자. 오늘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 네네, 저도 너무 재밌었고요. 이제 복숭아 열릴 때 또 오세요. 아, 그렇죠. 복숭아 열릴 때 응. 복숭아 이제 정리도 하고 접시도 좀 톡톡하고 이제 복숭아도 좀 얻어가고 맞아요. 이래야겠어요. 저희는 라니쌤과 너무 즐거운 얘기를 나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치유노원 2부를 네. 또 기약하면서 네. 또 오늘 또만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긴 시간 인터뷰 고생 많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주변에 라니원 많이 홍보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가루 보러 오세요. 우리 가루 보러 오세요.